자, 페이스북을 들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간 후에 본인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 상태가 아마 기본적으로 커버 이미지랑 프로필 사진까지 넣고 간단한 정보를 넣어 놓은 상태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옆에는 뭐냐면 환영 게시물이나 좋아요 요청 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지에다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개선 작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 이쪽은 내가 만약 소개글을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페이지의 타임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게시글을 적을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그냥 어차피 페이지에 내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재 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만 떠드는 공간이다 라고 현재는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이제 펜을 뭐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해시태그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펜을 이제 모으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연습 공간이다 생각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63페이지에 있는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1번 블로그의 자세한 사항 기록하기, 2번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올리기, 블로그 내용 참고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연결하여 소개하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상품을 판다 또는 어떤 서비스를 홍보한다 라고 한다면 일단 유입이 돼서 들어올 거는 블로그에서는 이제 검색을 통한 유입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을 거고,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단은 관심을 갖게끔 그 내용을 끌어서 올리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링크를 누르면 블로그의 자세한 내용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연결이 돼서 소개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게시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스마트 스토어랑 것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상품 올리기라는 게 더 들어있는 거고요. 만약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블로그에다 자세한 사항을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연결해서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블로그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본문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 보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라 하냐면 이모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만약에 이런 웃는 얼굴이나 어떤 아이콘 같은 걸 달아주면은 이런 아이콘들을 달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집어넣을 때 쓰는 이모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게시물의 추가라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거나 체크인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좀 꾸며보고요. 그러고 게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게시글이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지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을 적어봤어요. 자, 일반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비공개, 나만 보는 그런 게시글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만 보이는 게시물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전체 공개도 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업의 홍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공개로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게시글 한 번씩 올려보셨다면 그리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또 다른 게시물 하나 적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번에 적을 게시물은 163페이지 2번에 있는 게시물을 적어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제주도의 겨울바다를 느껴보세요. 이거 적어볼게요. 그러고 샵 제주도, 샵 겨울바다. 자, 이 샵 제주도, 샵 겨울바다가 해시태그라는 건데요. 해시태그를 적을 때는 샵과 제주도 사이가 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샵 제주도하고 한 칸 띄었죠. 이렇게 해시태그랑 해시태그 사이는 한 칸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샵 제주도 띄고 겨울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겨울바다는 해시태그로 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띄어쓰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게시글 하고 해시태그를 달아보았는데요. 여기다가 넘겨서 164페이지 이 밑에다가는 동영상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게시물에 추가해 있는 이 사진 동영상을 눌러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동영상을 끌어서 넣거나 클릭해서 넣으라는 창이 뜨죠. 얘를 클릭하셔서 우리 예제에 보면 동영상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으로 올리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저는 예제에 있는 동영상 쓸게요. 슥싹 블로그에 동영상 딱 하나 있잖아요. 여행 비디오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쭉 넘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고 이게 다 업로드 되고 여기 게시 누르시면은 동영상이 제대로 게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바로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오토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는 사진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영상도 꽤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배우신 동영상 툴들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제작해서 이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금 더 넘겨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게시글 적은 거 있죠. 블로그에 게시글 적은 거를 퍼뜨리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171페이지가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171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이 책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린 거를 선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올린 것은 아니고 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글의 내용을 공유시키는 걸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현재 페이스북 창은 그대로 두시고요. 새 탭을 한 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가셔서 본인 그 블로그 게시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시글 이번에 한번 올려보고자 하는 게시글 한 개를 좀 선정해 볼게요.
이게 모바일로 적으니까 제가 저런 걸 안 띄워놨나 봐요. 자, 어쨌든 게시글 한 개를 좀 선택해 주시고 요 옆에 보시면 URL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서 복사를 해 놓을게요. 확인.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거치면 좋은 게 비틀리예요. 근데 비틀리가 좀 어려우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비틀리를 거쳐서 짧게 URL을 만들 건데요. 그냥 구글이나 검색창에 비틀리라고 적으시고 URL 쇼트너를 통해서 create new 여기서 링크를 만들 거니까 링크 하고 아까 그 긴 URL을 붙이면 원래 URL이 이만하거든요. 이거를 create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짧게 줄여서 비틀리로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는 한 번 더 카피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거치나 아니면 요거 자체를 올리나 사실 링크 거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거치는 이유는 요거를 통해서 몇 명이나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소가 너무 긴 거가 확 줄여졌죠. 그렇게 주소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통계도 보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네, 통계도 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을 하셔서 쓰시는 걸 권장은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URL을 줄이는 용도만으로 활용하실 때는 그냥 가입하지 않고 링크를 줄여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몇 명이나 들어왔나 이런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비틀리에 가입을 하셔서 URL을 줄여주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몇 명이나 클릭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거쳤고요. 만약에 비틀리가 아직 어려우신 분은 그냥 요거 URL 복사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에 클릭하시고 게시글을 적을 건데요. 멘트는 171페이지랑 좀 비슷하게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홈트 기구를 설명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멘트를 약간만 바꿔보죠. 저는 여기다가 여기 이모지를 이용해서 기호를 좀 넣고 한 칸 떼서 아까 그 URL을 붙일게요.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넣어서 적었습니다. 그러고 게시를 할 건데요. 만약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사진 동영상을 더 올리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주소를 집어넣으면은 그 주소에서 썸네일을 찾아서 여기 끝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걸 그냥 활용해도 됩니다. 자, 일단 게시를 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아까 전에 넣었던 해시태그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근데 더보기로 줄여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에서 글을 쓸 때는 한두 줄 안에 좀 눈길을 끌만한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 그래야 더보기를 눌러서 더 내용을 보게 되는 거고, 어차피 해시태그는 가려져도 되는 내용이라서 저는 뒤쪽에다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제 그 일상 리뷰라는 곳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여기 링크를 그대로 뒀잖아요.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이 링크가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지우셔도, 여기 있는 이 썸네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우시면은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연결 지어 놓은 링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한번 블로그에 글을 복사를 하셔서 간단한 멘트와 함께 URL을 넣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스토리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장수를 조금 앞으로 넘겨서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토리는 어디로 가서 볼 수 있냐면요. 아까 전에 이렇게 페이지 창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보면 집 모양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스토리가 보일 거예요. 홈을 눌러 들어가시면 스토리 바로 보이죠? 여기서 스토리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보통 이제 내가 페이지에다가 스토리를 올리는 거니까 내 페이지 팬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이고 사라지게 되는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내용을 알리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진 스토리랑 텍스트 스토리로 만들 수 있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텍스트 스토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텍스트 스토리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게 창이 뜨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체를 내가 어떤 글씨체로 쓸 것인지 간단하게 골라주시고 배경도 내가 원하는 배경을 찍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배경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해 주시고 스토리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스토리에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스토리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텍스트 스토리랑 사진 스토리 만들기가 뜨는데요. 사진 스토리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사진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건강 2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건강 2번의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보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추가라면 여기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나와요. 여기서 글씨체나 글씨 색깔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URL 버튼도 연결하고 싶으면 버튼 추가해서 여기다 웹 링크 버튼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알아보기에서 링크를 여기다가 만약에 이 대추 사진하고 맞는 어떤 포스팅이 있으면 그 포스팅의 링크를 넣어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거면 텍스트 추가는 쓰지 않으면 되겠죠? 버튼 추가는.
자, 지금 예제에서는 텍스트만 추가해서 넣어봤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스토리에 공유를 해주시면 아까 그 스토리에 같이 공유가 돼서 들어가집니다. 원래 스토리는 내 팔로우한 사람들,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띄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링크를 눌러서 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거를 스토리라고 해요. 그리고 스토리는 24시간 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소식을 전달할 때 활용하시기가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에서는 스토리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뭐 분매랑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스토리를 올리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토리 올리시는 거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그룹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개인 계정과 그리고 그룹과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계정과는 달리 추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넣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동으로 와서 뭐 추천을 하고 등록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이제 개인 계정을 이용해서 내 페이지를 홍보하시거나, 개인 계정 같은 경우 친구 추천이 활발하죠. 그래서 친구를 모으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페이지를 어느 정도 꾸며놓고 개인 계정에다가 페이지의 글을 공유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페이지에 내 개인 계정 친구들을 초대를 하는 방식으로 키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페이지는 게시글을 우리가 올렸을 때요. 일반적인 이 게시글에 보시면 이렇게 홍보하기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쓴 것을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지 자체를 광고센터에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돈이 들어요. 보통 이제 도달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장점은 타겟팅된 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내 게시글에 또는 내 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고객들에게 우리 그 페이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 되겠고요. 어느 정도 페이지가 꾸며진 후에 아마 그렇게 광고를 하시거나 하면은 초기 이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우도 일단 팬 수가 굉장히 없다, 팔로워가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자기가 선뜻 팔로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를 정말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저번에 한 번은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것 같은데, 이웃이라는 것이 좀 중요해요. 블로그도 이웃이 있지만 카페 중에 보면은 이웃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웃 늘리기 카페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파블로 카페나 아니면은 여기 블로그 친구 만들기 이런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 친구도 만들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서로 간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곳들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파블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마파를 하거나 품앗이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서로 품앗이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채워주신 후에, 물론 내가 게시글도 많이 올려놔야 되겠지만 그런 후에 광고나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먹혀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로워를 어느 정도 늘려놓는 게 원래 마중물이라는 게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인원을 조금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홍보하면 제대로 팔로워를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또- 서로 이웃 추가예요? 예, 맞아요. 또 하나 생각을 하자면 그룹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룹은 약간 네이버의 밴드나 카페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공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내 고객들이 주로 들어있을 만한 그런 그룹에 들어가셔서 같이 가입을 하시면서 얘기도 나누시다가 중간중간에 광고 같지 않게 그렇게 게시글을 정보 같은 느낌으로 우리 게시글을 흘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따라가서 팔로우를 하시기도 할 거거든요. 또 내가 그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집단이니까 그 글에 대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겨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좀 활용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사실 마케팅적으로 멘트도 깔끔하게 짓기도 어렵고 일단 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학원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테스트 그룹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한번 게시글을 올려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볼게요. 페이스북 검색창에다가 그룹 이름이 요거예요.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라는 그룹인데 실제로 뭐 제대로 운영되는 그룹이라기보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습용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그룹 장으로 있고요. 그룹 가입하실 때 그냥 그룹 가입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가입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계정으로 즉 페이지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가입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바로 가입이 됐고요. 방문을 해서 글을 남겨주실 때 페이지로 글이 남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적어서 볼게요.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무 글이나 적어주세요. 지금은. 그냥 반갑습니다 정도만 적고 게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게시가 돼서 올라가죠. 그죠? 이게요. 만약에 게시를 이렇게 해보면 그룹 원에 뉴스피드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원들에게 내가 어떤 게시글을 한 번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한번 저희 그룹에 들어가셔서 가입해 보시고 글을 남겨보세요. 저기 떴다. 올랐구나. 그룹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쪽에 계정에서 본인 페이지로 잠깐만 가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적으셨던 글 하나 있었죠? 요거 공유하기 눌러보세요. 공유하기. 그러면 그룹의 공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피드에다가도 공유할 수 있고 지금 공유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가입돼 있는 그룹에다 공유할 거면 그룹에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입한 그룹이 뜨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뭐 할 말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그냥 게시하셔도 돼요. 없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냥 이 서울 근교 데이트 코스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뭐라고 적을 거면 여기다 적어서 올려도 되죠.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적었다고 한다면 게시를 누르면 이렇게 게시가 돼서 올라가지겠죠. 그럼 그룹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아까 적은 글이 보이면서 이렇게 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게시물을 여기서 올린 게 아니라 공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등산 스타그램에서 올렸던 거를 저희 그룹에다 공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룹으로 다시 가려면 어디서 가요? 다시 그룹에서 볼 거라면은 여기 제가 모두 보기에 가셔서 그룹 보기를 가시면 되죠. 모두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입된 그룹은 그룹, 거기 네, 여기 가입된 그룹을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 활동 보니까는 오메블랑님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라고 해서 공유된 게 보이네요. 네? 눌러보면은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던 포스팅 글을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와, 엄청 맛있어 보여요. 자, 어쨌든 링크 한번 이렇게 게시글 공유 한번 해서 올려보세요. 공감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로 돌아가실 거니까 여기 페이지 버튼을 좀 눌러서 제가 페이지명이 엘리의 일상 리뷰였으니까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시 아까 전처럼 이렇게 창이 들어와졌어요. 자, 여기 보니까 광고하기, 관리하기, 수정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광고하기를 누르는 경우는 이제 페이지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집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보이죠. 이게 개인 계정에는 없는 거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프로페셔널 계정들에는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한번 잠시 눌러볼게요. 자, 이 대시보드를 누르면 어떠냐면 게시글이 몇 명한테 도달이 됐고 실제 몇 명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눌러서 홈에서 보면은 게시물이 지금 몇 개 정도 성과가 나왔고 최근 콘텐츠는 어떻게 되고 회원님의 그 페이지에 댓글 공감은 얼마나 달렸는지 요런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도달률이 하나 있거나 하겠죠. 왜냐면 친구가 딱히 없으니까, 그쵸? 네, 여기 참여도 한 명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타겟 늘리기에 광고센터가 있어요. 그쵸? 이 광고센터는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는 이 페이지를 광고하기 위한 광고와 페이지에 있는 글을 광고하는 광고와 그리고 내가 페이지랑은 상관없이 사이트를 광고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광고센터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광고를 하는 광고센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메뉴가 저랑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다행인데
페이스북은 은근히 이게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서 살짝 좀 걱정은 돼요. 설명할 때마다. 자, 일단 광고하기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 유형을 선택하게 나와요. 자, 일단은 게시물을 홍보할 땐 게시물 홍보하기겠지만 내가 게시물이 아니라 내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할 때도 있죠. 그럼 새 광고 만들기로 시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광고는 돈을 채워야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 지금은 광고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정도 보시고 나중에 홍보하실 때는 계정 카드 연결해서 광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목표가 나왔는데요. 이 광고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라는 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변경을 눌러보면은 전화문의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 메시지 수 늘리기, 페이지 좋아요 늘리기 등의 다양한 결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광고하려는 거라면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고 저장을 하면은 웹사이트 방문자 늘리기로 목표가 바뀌었죠. 자, 여기 설명은 이 부분에 뜨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 때의 설명이 붙어요. 근데 이번에 광고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홍보를 하고자 하는 광고라면은 이런 내용들이 붙는 건 좀 맞지가 않겠죠? 그럼 여기 이 내용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수강 이벤트 수업을 들으면 책이 교재가 공짜 이런 식으로 뭔가의 내용을 적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그냥 글만 적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예뻐 보이는 그 아이콘을 달아주시면 돼요. 원래 좀 연관성 있는 아이콘들을 선택하면 될 텐데 너무 많아도 사실 고를 게 뭐 고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요거 정도 고를게요. 자, 만약 이렇게 적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진짜 만약의 경우인데 아까처럼 접수하는 URL 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비틀리로 줄여서 붙인다. 비틀리로 줄인 게 지금 사라졌구나. 비틀리가 어디 갔죠? 닫아버렸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3번 클릭이 일어났네요. 이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냥 여기다 붙일게요. 연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면 여기 이제 광고 글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위치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여기 미디어 선택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업로드를 해서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이쁘게 만든 그림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홍보하실 때는 이쁘게 만드시겠죠. 그쵸? 지금은 마땅히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넣을게요. 만약 이게 홍보 그 모양이다. 그럼 이걸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그냥 들어가 있는 애는 빼고 선택을 하면 요걸로 이제 대신해서 여기 들어가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제목은 여기 보시면은 LA 일상 리뷰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여기서 요게 적혀서 보이고요. 더 알아보기가 요 버튼 모양인데요. 더 알아보기 말고 딴 걸로 골라도 돼요. 문의하기 이런 걸로 해서
뭐 아예 웹사이트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전화하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신청하기, 뭐 예약하기 이런 거를 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블로그 주소를 넣었지만 원래는 이제 블로그 주소라기보다도 간단한 폼을 넣을 것 같아요. 구글에 보면 이제 구글 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원을 접수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그 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도 접수 폼을 받겠죠? 그거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오피스에 폼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URL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사이트로 이제 넘어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광고 크리에이터 버전을 자동으로 게재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쓰실 거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출위치 선택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버전을 조금 생성해서 아마 결정한다라는 거라서 나는 싫으면 체크를 풀면 돼요. 특별 광고 카테고리는 선거나 뭐 이런 건데 해당되지 않으니까 체크를 안 하시면 될 테고, 밑에 이제 타겟이죠. 지금 제가 5월 가정의 달 행사라고 해서 만약 학원에 대한 수강 이벤트 창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면은 주로 이제 타겟이 돼야 되는 고객들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학원이 광진구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고, 서울도 사실 좀 범위가 커요. 동네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에서 근처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대가 제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적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운영하는 과정이 포토샵이나 좀 어려운 과정들이다. 그럼 나이대가 어린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들으실 수가 있으시다 보니 아마 한 20대, 30대, 뭐 40대까지는 아마 포함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은 만약에 컴퓨터 기초다 라고 하면 주로 배우는 층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광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 역시 그런 분들의 자녀쯤 되는 한 20대, 30대 학생들에게 멘트를 좀 바꿔서 적겠죠.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타겟이라는 걸 설정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한민국 전체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 학원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내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별은 뭐 전체로 놓고 연령은 지금 내일 배움 카드를 보통 듣게 되시는 경우가 보통 한 26세부터 뭐 35살까지를 잡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일정이 나이대가 잡혀지겠죠. 30에서 40까지 잡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미 위치를 든 게 광진구라는 곳에서 10마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넣었는데 위치는 여기서 선택해서 끌어오거나 핀 설정을 해서 박아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핀 설정해서 이 지역 여기를 찍겠다 하면은 이 부분에 핀이 이렇게 찍히고 거기서 몇 킬로 반경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핀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잡을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세 타겟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애견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면은 아무한테나 뿌리는 것보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맞추는 게 이제 상세 타겟팅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남자, 여자 뭐 30에서 40세 사이에 되는 사람들한테 뿌릴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할 때는 광고 관리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설정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마음에 들게 타겟이 잡혔다면 타겟 저장을 하시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타겟이 잡혀진 거죠. 그러고 여기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의 종료 날짜를 설정하고 일일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드릴 건지, 그 다음에 노출 위치는 내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뿌리고 메신저에는 안 뿌리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하고, 결제 수단을 넣은 채로 지금 홍보까지 하시면 보통 이제 검수가 한 30분 안으로 이루어져요. 빠르면 30분 안쪽일 거고 최대는 1시간 안에 검수가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 이제 광고가 송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결제 수단을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누르면 진짜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까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았고, 잠깐 제가 요 나갈게요. 실제 게시글을 쓰실 때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게시글을 쓰는 대로 들어가게 되지만, 요 밑에 보면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게시글을 쓸 때 예약을 걸어서 게시글을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날짜에 올려지게 해줄 때 메타 비즈니스 수트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인스타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인스타에도 같이 올리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만들기에서 게시를 할 때 그때 가능한 건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하고 페이스북 그룹에도 같이 게시하겠다면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두 군데 같이 게시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미디어랑 텍스트 그리고 여기 예약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예약 걸어서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게시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아까 전에 적었던 이 게시물을 만들기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데 여러 군데에 올리겠다라는 목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명으로 그룹에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해요. 내가 관심을 갖는 여러 그룹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게시물 누르면 바로 보였었죠? 메타 비즈니스 수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게시글을 올려서 쓰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계정들에 같이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인스타도 연결하면 인스타에도 같이 올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SNS들,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을 같이 다루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올려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대충 적었어요. 뭐 이런 거 적을 때 뭐 해시태그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더 적으시면 되는 거고, 예약 옵션을 예약을 걸어보죠. 5월 9일 날 1시 30분에 올리겠다 하고, 게시물 홍보하면 아까 광고하는 거고요. 홍보 아니고 예약은 그냥 예약을 걸어서 그 시간대에 게시글이 올라가게 하겠다 해요. 그러면 예약이 이렇게 걸려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건가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약을 걸어서 게시글을 올릴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 비즈니스 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고 만들기도 여기서 들어가는 광고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그쵸? 좀 더 자세하게 할 땐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홍보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광고 홍보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한 번씩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좀 딴 얘기예요.
이커머스 및 컨텐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보통 제가 오픈마켓 할 때 셀러 위주라서 그때 설명하는 내용이라 블로그 파트에선 잘 설명을 안 하는 채널이긴 한데 여기 블로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여기다 적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보면 그 키워드에 대해 분석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보, 검색량이나 발행량, 포화도도 나오고요. 쓸만한 주제를 알려줘 라고 누르면 챗GPT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판타지PT라고 해서 얘는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제 알려달라고 하면은 뭐 초안을 작성해 달라면 대략적으로 초안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률이나 블로그, 유튜브는 얼마나 업로드가 되고 있나, 그리고 관련 인기 글들은 얼마나 있고 검색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이는데 블로그 진단도 좀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네이버 블로그 URL을 집어넣어서 엘리를 넣어봤거든요. 이 엘리 블로그는 잡블로그로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때 저희가 보여드리는 블로그죠. 현재 순위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상위는 24% 정도 되는 순위를 갖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등급보다는 한 상위 이 정도의 내 위치가 있다. 포지셔닝도 해주고요. 최근 글에 대해서도 최적화 점수나 상세 진단까지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자랑 블로그랑 어울리는 주제들, 제가 검정콩으로 요리하기 꽤 많이 올렸다고 혼합 작곡을 제가 키워드랑 어울리는 주제라고 얘가 뽑아줬어요. 그리고 글로 가서 보셔도요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서 순위 추적을 해보니까 뭐 서울근교 데이터 코스 요게 이제 최근에 적은 게시글이죠. 제가 오늘 4시에 적었던 게시글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검색을 자동 추출을 눌러보니까 서울근교 데이트 코스 하남이라고 적는다면 2위 정도에 뜨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단 노출되는 키워드는 대략 7개 정도 있고 그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글은 몇 개 정도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블로그 과정 하니까 한번 재밌게 보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요거는 추가로 하나 설명드려 봤어요. 진짜 오늘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